안녕하세요. 스마트판의 김대성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네요. 또 부득이 이렇게 영상으로 오늘 혹은 그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나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강의를 진행할까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그 비 오는 그 풍경, 그 비가 내릴 때 그 비 내리는 느낌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담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그 PT를 보면서 혹은 스마트폰을 좀 이렇게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만지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 PT를 그 먼저 그 띄워 보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그 비가 오는 날 그 사진을 많이 찍으러 나가는 주된 이유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비가 오는 날은 색감이 진하고 보다 더 감성적입니다. 그 이 비가 오는 날은 특히나 그 색감 묘사가 잘 됩니다. 정확한 노출을 잡기도 좀 쉽고요. 그래서 그 비가 오는 날 사진가들은 그 혹은 지금 요 예제작과 같이 이렇게 그 뭐 우산을 쓰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그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가 올 때 한번 촬영을 해보시면 그 정상적인 날과는 또 다른 어떤 사진의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카메라에 그 비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뭐 요즘에 좋은 카메라, 좋은 스마트폰은 그 약간의 그 생활 방수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도는 돼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자기기라는 것은 그 물이 들어가면 그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에 맞지 않도록 그 장비를 보호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신체 안전이 보다 더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면서 촬영을 해야 된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카메라 보호와 신체 보호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 오는 날은 색감이 진하고 보다 더 감성적 작품이 많이 나옵니다. 그 문제는 이제 비가 올 때 제일 안 되는 게, 눈으로는 그 비가 오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카메라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을 때 결과물을 보면 그 비가 잘 표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옆에 뭐 사진 선생님이나 자기보다 사진을 좀 잘 찍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비가 그 표현이 되는지 그것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비가 오는 느낌이 표현이 그 되게 하는 그 결정은 뭐가 하는 것이냐면, 주로 이 셔터 속도에 의해서 비가 오는 느낌이 어떻게 담아지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비 표현에 들어가기 전에 셔터 속도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더불어 참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비와는 상관없는 약간 그 구름이 많은 흐린 날 그 일몰의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다 사진인데, 요 파도가 이렇게 보면 그 조용히 그 있는 것처럼 잔잔한 느낌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서해안은 동해안과 달리 파도 자체는 약하죠. 약합니다만은 어떤 파도의 느낌이 있어야 되죠. 그런 느낌이 없이 이렇게 뭐 아련한 빙판처럼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난 이유는 이 아래 보면
그 10초 동안 조리개를 열고, 즉 촬영이 촬영 셔터 속도가 10초 정도를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사전에 저하고 대면 수업을 할 때 그런 수업을 받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셔터 속도를 이렇게 10초 내가 조절을 하려면 카메라 사진 기능에 들어가서 더보기 기능을 클릭을 하셔서 프로 모드에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렇게 또 촬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10초 혹은 뭐 5초, 1초, 2초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더보기 기능에 들어간 스마트폰에 에서는 당연히 프로 모드를 이용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예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거리 사진이죠. 거리 사진인데 1초로 촬영한 것입니다. 1초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이 마치 유령처럼 흔들리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가운데 앉아서 쉬고 있는 분은 1초에도 이분이 어느 정도 선명하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사람과 움직이는 사람들의 어떤 느낌이 한 화면에 들어간 요 날의 분위기를 보면 약간 흐린 날입니다. 이제 비가 막 오려고 하는 그런 흐린 날, 이렇게 1초, 2초의 사진을 담기가 좀 유리합니다. sho속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필터나 이런 걸 쓰지 않고서도요. 지금 나비가 한 쌍 나르고 있죠. 날고 있는 이 나비는 날개짓을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에 이렇게 정지샷으로 담겨 있죠. 여기 아래 보면 1000분의 1초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나른 거를 정지샷으로 담으려면 셔터 속도가 뭐 100분의 1초, 200분의 1초도 흔들리는 그런 블러 현상이 나는 사진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새 같은 거 막 2000분의 1초, 막 최소 1600분의 1초 이런 셔터 속도를 확보를 해야만 이렇게 정지샷으로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애올 필요는 없습니다. 셔터 속도가 이렇게 될 때 피사체는 이렇게 된다, 대략 그냥 한번 셔터 속도가 저런 분위기를 저렇게 찍을 수 있구나를 아시면 됩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리 걷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빨리 걷고 있는 사람은 대개 시속 한 8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빨리 걷고 있는 사람을 딱 안 흔들리게 찍을 수 있으려면 대략 7.5m 이내에서는 125분의 1초를 확보하셔야 빠르게 걷고 있는 분이 조금 안 흔들리게 찍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딱 그 사람이 안 흔들리게 찍으려면 7.5m에서는 500분의 1초를 확보를 하셔야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안 흔들리게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표로 보시면 됩니다. 애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셔터 속도는 어떤 분위기로 사진을 표현하자 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 다시 원래 강좌로 돌아와서 비표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비가 올 때 참고할 사항입니다. 비가 오는 날 비 표현이 좋은 혹은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가 오는 날은 싱그럽고 산뜻합니다. 그래서 색감이 좀 진득하고 상큼하게 색감이 재현이 되지요. 자, 비가 오는 순간을, 느낌을 내 사진에
보다 더 잘 담으려면 비가 오고 있는 뒤가 요 아래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 뒤 배경이 밝은 것보다는 요 위에처럼 비가 오고 있는 뒤 배경이 어두운 쪽으로 해서 그 비를 구성해서 사진을 찍을 때 비 표현이 보다 더 잘 되는 것입니다. 라이팅이나 주변 빛을 이용한다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비가 오고 있는 비 뒤에 배경은 좀 어둡게 잡고 오고 있는 비에다가는 거꾸로 빛을 줄 수 있으면 빛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다 더 비가 오는 빗줄기 표현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sho속.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비가 오고 있을 때 셔터 속도가 너무 느리면 또 비가 안 잡힙니다. 너무 느리면 비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화면에서. 너무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또 너무 빠르면 비가 점으로만 보이겠죠. 혹은 복회로만 보이겠죠. 그래서 비가 오는 느낌의 사진은 적당한 sho속이라고 왜 써놨을까요? 예를 들어서 1초면 1초 이렇게 써주면 좋은데 그것은 그날 비가 오는 세기에 따라서 sho속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 표현을 남들보다 더 잘하고자 한다면 많은 촬영을 해봐서 다양한 그 비에 오는 세기에 따른 경험치를 축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용히 살짝 오는 비보다는 이렇게 세찬 비가 올 때 비 표현은 더 하기가 좋습니다. 비가 오는 뒤에 배경이 이렇게 어둡거나 파란색 배경일 때 비의 느낌이 좋습니다. 광각보다는 망원이 유리합니다. 우리 스마트폰도 광각 렌즈, 표준 렌즈, 망원 렌즈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렌즈가 있죠. 그 세 가지에 있는 렌즈에서 광각보다는 망원이 보다 더 유리합니다. ISO는 그 여기에는 200에서 그 1200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프로 모드에 들어가셨을 때 ISO는 50으로 해놓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자, 비가 오는 날의 예제 사진이죠. 이렇게 비가 오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가고 있죠. 이때 색감은 싱그럽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화면에 비가 오는 것이 보입니까? 비가 오는 자체의 느낌이 화면에 안 보이죠. 그러면 비가 안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닥을 보면 축축하지 않습니까? 현재 비가 오고 있는데 왜 안 보이냐? sho속이 약간 느린 상태에서 내리는 비와 이 배경 노출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배경에 비가 묻혀서 비의 느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 이 배경이 이렇게 보시면 우측에 이렇게 안부 쪽에 요 비가 탁탁탁 떨어지는 느낌이 더 좋죠. 여기 아래 봅시다. 여기가 가장 밝죠. 밝으니까 이 비가 안 보이죠. 여기도 비가 떨어져 있겠죠. 약간 어둡거나 덜 어두울 때 이 비의 느낌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밤에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는 순간에 그 어두운 하늘 쪽으로 찍은 비의 사진입니다. 밤에는 밤하늘이 전부 새카맣죠. 일반적으로. 더군다나 비가 오고 있다는 것은 뭐 달이 설사 있더라도 먹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빗줄기, 요 비는 주변 빛에 의해서 이렇게 밝게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 스마트폰에 그 라이트, 즉 빛을 이렇게 번개 표시를 켜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의 느낌을 스마트폰도 이렇게 담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명암이 대비되는 배경이 있으면 비의 느낌은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효과적으로 보이는 거를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도 비가 오고는 있죠. 그런데 흐린 날을 배경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비가 안 보이죠. 여기는 건물이 조금 밝은 건물이다만 여기 하늘보다는 어두우니까 비의 느낌은 좀 보이죠. 이 아래층을 봅시다. 이제 문 열고 들어가는 여기 안 보죠. 여기는 뭐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입구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도 검은 안부에는 세찬 비의 느낌이 더 잘 보이죠. 즉 배경이 비가 오는 느낌은 배경이 이렇게 안부 어두울수록 표현이 좋고 배경이 밝을수록 비 표현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 사진을 한번 봅시다. 비가 오고 있죠. 이 정도면 세찬 비가 오고 있죠. 세찬 비가 오고 있는데 여기는 검은 배경으로 비가 오고 있고 여기는 여기에 주변에 가로등 같은 라이트가 있는 겁니다. 그 빛을 받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이팅을 받은 상태의 비 표현을 하면 비가 좀 익사이팅하고 좀 입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가 올 때 그러면 적당한 쇼속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적당한 쇼속인지, 이 적당한 쇼속은 어떻게 조정하는지 먼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여러분들과 더불어 한번 다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스마트폰을 이 모니터에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잠시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화면에 띄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비의 표현을 하려면 셔터 속도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사진 모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내가 찍고자 하는 것이 예를 든다면 뭐 내가 찍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볼펜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이 볼펜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찰칵 찍겠죠. 지금 이렇게 맞춰서 찰칵 찍겠죠. 그러면 이 볼펜을 좀 셔터 속도를 내 맘대로 늦춰보려면 그냥은 안 되니까 이렇게 더보기에 들어가셔서 요 프로 모드를 클릭을 하셔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볼펜을 향하니까 지금 볼펜이 어둡죠. 지금 조절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ISO는 50으로 놔두고 그 옆에 보면 이 프로 모드에 들어간 상태에서 ISO 우측에 보시면 이게 셔터 속도입니다. 지금 이 셔터 속도가 빠르니까 어두운 겁니다. 요것을 여기 지금 스마트폰에 보면 왼쪽으로는 막 2000분의 1, 2004분의 1 이렇게 셔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고 여기는 20분의 1, 여기 뭐 0.5 이게 셔터 속도가 1로 가면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리게 지금 125분의 1초죠. 더 느리게 50분의 1초죠. 여기 지금 보면 자 제가 초점을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현재 수동으로 돼 있죠. 여러분들 잘못하시면 이 수동을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 초점을 잡았죠. 자 이제 초점은 이렇게 볼펜에 잡았는데 이 잡은 잡은 상태에서 요 sho속을 가보시면 이렇게
셔터 속도를 봐봅시다. 빠르게 할수록 어두워지죠. 셔터 속도를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20분의 1초로 지금 이렇게 해서 찍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요것을 만약에 10초로 찍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30초는 우리 스마트폰으로 제일 늦출 수 있는 이게 30초입니다. 근데 30초 너무 밝죠. 요대로 30초를 찍고 싶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스마트폰 앞에 어떤 색 필터를 이렇게 놔야 되겠죠. 그래 여러분들은 그런 것까지는 지금 현재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셔터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20분의 1초 20분의 1초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블러가 생기겠죠. 우리가 지금 요 스마트폰에 들어가기 전에 예제 사진 보지 않았습니까? 그 거리 사진에서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은 20분의 1초에도 안 움직이겠죠. 그런데 20분의 1초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찰칵하고 찍으면 그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흔들려 있겠죠. 그런 작품식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그 초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다시피 이렇게 스마트폰에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프로 모드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셔터 속도를 직접 조절하는 겁니다. ISO는 최저치로 낮춰놓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셔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잠시 이제 나가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PT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적당한 셔터 속도, 여러분들과 함께 적당한 셔터 속도는 조절은 스마트폰의 프로 모드에서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제 사진. 그러면 오늘은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이었습니다.